네, 안녕하세요. 경찰체력 마스터 트레이너 이정민입니다. 이번 2022년 2차 체력 시즌에 맞춰서 궁금해 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째 이제 동방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10시간, 평균적으로 7, 8시간씩 해서 그간 3만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경찰들을 지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도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 50명밖에 뽑지 않는 경찰 간부 시즌에서 9년 동안 294명, 그러니까 거의 한 45%에서 55% 정도 되는 분들께서 동방짐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위를 다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일반 순경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그동안 6,123명 정도의 학생들을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격생이 이런 거지, 저희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거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질이 또 일단 중요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단기간 동안 교육을 받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과 함께 그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즌을 함께 운용을 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경찰 체력 필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8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제가 직접 이제 순경 체력 시즌반을 오픈을 하고, 많은 인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경찰 간부분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도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 16명에서 최대 20명 한두 개 정도 반만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해 놓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미리 훈련을 안 해 두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시험을 보시는데 분명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을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 기간 내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3주까지는 안 주고 한 2주 반, 그러니까 약 내가 훈련할 수 있는 날이 한 14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빼서,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2주 정도 시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냐면, 월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주말에 우리가 휴식을 좀 취한다는 가정하에 월요일날 기술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내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센서 측정을 해야 이게 좋은 기록으로 나오지, 계속 센서 측정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뭐 팔굽혀펴기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됐던 게 30개가 되고 30개가 됐던 게 40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꼭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20대 분들은 48시간, 30대이신 분들은 슬프지만 최대 72시간, 네, 그렇게 좀 휴식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월요일날 항상 측정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의 정확한 기록 상태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어느 정도 좋아져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을 짜기에 앞서 또 하나 중요하신 게 뭐냐면, 한 부위, 그러니까 하나의 부위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에 팔굽에 필요한 근육 무리군들이라 하면 가슴, 어깨, 삼두, 이 세 포인트로 훈련을 했으면
수요일에는 그 포인트들의 훈련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뭘 해야 하냐? 그럼 복부나 하체, 그러니까 하지, 내 골반뼈 밑에 붙어 있는, 갈비뼈 밑에 붙어 있는 훈련들을 해주시면서 상체는 24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쉬시고, 다시 목요일 날 또 들어가지만, 이제 이날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어깨랑 이제 악력,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매일 100개, 200개, 100개, 200개 해서 울면서 저한테 연락 오시고 상담 받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부위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다가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오버트레이닝, 범위를 넘어서서 부상이나 혹은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이런 좀 내 근육의 데미지를 벗어나서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부위를 계속 훈련을 하는 거는 절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요일별로 내가 어느 부분, 어떤 시험, 어떤 종목에 필요한 부분을 훈련을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어깨, 삼두,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복부, 코어죠. 그러니까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 그리고 대퇴부 전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발달을, 허리까지, 기립근까지 조금 발달을 시켜주는 걸 해주시고, 그리고 100m, 1000m 같은 경우에는 1000m는 사실 빈도입니다. 자주 나가서 뛰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10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근, 그리고 뭐 햄스트링, 그리고 뭐 대퇴부, 뭐 종아리, 비복근, 뭐 아킬레스건까지 이런 다양한 하지 훈련을 요일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트랙 수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 1회를 추천을 합니다. 솔직히 1000m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는 과정에서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내 체력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제일 이제 경찰 시즌을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그래서 트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가던가 혹은 주 1회만 나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100m 때문에 사실상 트랙을 나가는 건데 100m 하나 때문에 햄스트링이 터지면 1000미에서도 피해를 보고, 그리고 100미는 당연히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 수업의 부상 빈도 때문이라도 트랙 수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일별로 잘 짜여진, 혹은 단체 수업이지만 저희 동방진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 3인 1조로 진행을 함으로써 좀 비슷한 운동 수행 능력이 비슷하신 분들끼리 조를 짜고, 팔굽이 되는 친구들은 팔굽을 굳이 시키진 않습니다.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종목을 한 반에 모아놓고 한 번에 하는 수업보다는 조금 그 친구들별로 필요한 것들로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사실상 이 커리큘럼을 뭘 할 거다 정해져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일별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혹은 영리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영양입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키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 평균 175다. 그러면 75kg 요 뒷자리 빼기 마이너스 5. 평균적으로 68에서 72kg, 70kg 사이가 가장 좋은 체중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기준 160이라고 치면 본인 뒤에 키 마이너스 10에서 12 정도. 그러니까 앞자리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빼야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이 경찰 간부 전국에서 많이 뽑지 않는 친구들 1등 출신들의 그동안 9년, 10년간의 플랜에 가장 속해 있는 좋은 A급 체중과 몸 상태가 이 정도 체중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분들도 미리미리 체중이라도 맞춰 놓으면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도 체중이라도 맞춰 계신 분들이 훨씬 빠르게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성적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잘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을 좀 빼야 한다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주에 최대 한 1kg 정도 저는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주에서 4주까지 안 준다면 3에서 5kg 정도 좀 감량을 하면서 악력이 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뭐냐면 악력이 1, 2점 줄더라도 윗몸, 팔굽, 백미, 천미 뭐 이 모든 종목 악력 빼고는 체중이 무겁게 나가서 좋을 게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1점씩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 악력 2점 떨어지는 건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력이 조금 줄더라도 다른 데서 끌어올려서 내가 좀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선생님과 좀 의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운동 전, 중, 후 전, 중, 후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훈련 전에는 탄수화물이 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현미밥, 고구마 혹은 뭐 단호박 등 GI 지수가 조금 낮은 정제되어 있지 않는 탄수화물을 좀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훈련 전에 공복으로 오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바나나 하나에다가 뭐 프로틴 바 같은 거라도 좀 드시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1시간 전에 내가 식사를 꼭 하고 그리고 훈련 전에는 카페인, 평상시에 커피가 뭐 카페인이 조금 잘 받으시는 분들은 뭐 몬스터나 뭐 하식스나 뭐 이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으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 훈련 전에 30분 전에 다 마셔 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에는 뭐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섭취에 대한 뭐 중요성은 또 익히 말씀드리지만 뭐 회복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 몸이 기능이 얼른 회복이 돼야 다음날 또 훈련을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더불어 아무래도 이제 회복이 빠르다는 것은 근육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 회복 속도와 근육을 생성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저는 닭가슴살 3팩은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맛이 있다 없다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합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주를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염분, 너무 과도한 염분 섭취는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고 나의 수분을 보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밥 반 공기, 닭가슴살, 그리고 뭐 야채, 과일 뭐 요 정도의 식사로 하루에 3끼, 많게는 4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 토탈 총량 칼로리를 남자분들은 한 1500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여자분들은 1200 언저리에서 조금 칼로리 조절을 하신다면 좋은 컨디션과 좋은 기록을 만드실 수 있는 시즌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영양적으로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내용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좀 헬스장을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좀 바벨이나 덤벨, 그러니까 맨몸식의 훈련만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닌 좀 내가 팔굽혀펴기를 못하는데 팔굽혀펴기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각 무리군들의 필요한 훈련을 머신이나 아령, 뭐 바벨 덤벨을 이용해서 뭐 그런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근히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무조건 바닥에서 내 몸을 지면에서 내 몸을 밀어내는 동작을 하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내가 어느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훈련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항상 저희 반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딱 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딱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시퀀스를 좀 짜서 매번 수업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은 이 하루에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는 좀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오전에 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식사,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점심, 오침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뭐 한 7, 8시, 그러니까 훈련과 훈련 사이에 시간은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내가 훈련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2번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거, 플러스 알파 이제 트랙 나가서 한 40분 정도 유산소 뭐 1000m 대비 겸 혹은 내 지방을 커팅시키는 대비 겸 해서 하루에 훈련 양은 내가 훈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공부처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1시간 반이 한 번에 하는 것이 힘들면 40분씩 떨어뜨리는 것도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뭐 2시간 수업합니다, 저희는 뭐 3시간 수업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시간과 플랜을 정확하게 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좀 이제 실력이 좀 있고 내가 운동 구력이 있는 친구들은 1시간 반씩 2번 정도, 아니면 1시간 나눠서 3번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훈련을 하면서 몸 상태가 뭔가 안 좋은데 다음날 학원 수업이 있다고 해서 또 나가는 것, 이거는 저는 비춥니다. 저희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몸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의무적으로 하루 정도는 쉬라고 얘기를, 수업이 있더라도 하는 것 또한 강사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일 많이 하는 것은 아마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팔굽혀펴 천미에 투자를 하는 것, 악력은 제가 악력 특강도 이제 매주 주말 혹은 개인 레슨으로 이제 악력 특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악력 파지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 보시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뭐 카톡 주시면은 제가 저랑 다이렉트로 만나서 문제점 파악해드리고, 그리고 악력 파지법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악력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력 파지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뭐 대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악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 손에 맞는 그 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시면 여기 이제 S567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 내 손 사이즈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남자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5에다가 맞추시면 가장 잘 나오시고요. 그래서 항상 요 두 번째 마디를 여기다가 두 번째 손가락을 요 두 번째 마디에 견착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측면 파지입니다. 이 측면이 떨어지거나, 가까이 보도 떨어지거나 뭐 익숙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측면 딱 맞춰놓고 이 측면의 파지가 정확하게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딱 붙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손가락 걸치고 측면 파지 바닥 넣고 마지막 피니쉬를 엄지로 퉁.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듬감. 뭐 두 가지 타입이 있지만 잡고 꽉 쭉 툭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ON에서 이제 평균, 이번에는 이제 최대치를 또 뽑기 때문에 하나만 좀 잘 나오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 두 번째 마디 맞춰놓고 측면 파지 바닥 요렇게 맞췄을 때에 가장 그 좋은 느낌을 항상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왼손을 잡고 요렇게 쥐는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자인 자세가 F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손에 가장 좋은 느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마디와 내 감정선 사이에 이제 손가락을 세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악력은 사실상 이제 이런 강의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좀 잘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좀 다이렉트로 1대1로 점검을 받는 것이 좋고, 그리고 꼭 저에게
이 악력 특강 오실 때는 최소 72시간의 휴식을 취하시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내가 휴식이 부족했던 건지 혹은 기술적인 걸 부족했던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뭐 당연히 운동을 안 해놔서 힘이 없는 건지 혹은 파지가 없는 건지 뭐 아니면은 내가 너무 무분별한 과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부위 악력 운동을 매일 함으로써 이게 데미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악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72시간을 꼭 쉬시고 오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력 파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의 손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이 친구의 뭐 컨디션 그리고 손가락의 길이 뭐 엄지손가락이 짧은 친구들도 있고요. 뭐 손에 땀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요. 손에 땀이 많은 친구들은 대학병원도 보내봤지만 사실상 좀 그 다한증을 치료를 하는 것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평균값을 5로 드렸지만 크게도 해보고 적게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를 내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면 제가 이제 한 7가지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 이제 대입을 해보고 그에 가장 적합한 악력 반기를 잡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도 아무쪼록 이제 다치지 않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과유불급 넘치는 것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업을 하고 훈련을 진행하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상담을 다 1대1로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이번 2022년 2차 경찰 체력 시험 무사히 다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보내고 다음 주부터 해서 굉장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최대한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동방짐 대표로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